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계를 샀을 때 잠시 동안이라도 그 기계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 첫날 피를 한 방울 뽑아서 생혈 진단법이라고 하는 그 진단 원리에 의해서 피를 관찰해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이 생혈 진단기기는 흑백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진단 내용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조금 고급스러운 생혈 진단기기를 샀습니다. 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 것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얼마나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뭉쳐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이 지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이 속에 독소들이 얼마나 떠다니고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기종을 샀으니까 그 기계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용 설명서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에게 이걸 좀 번역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만 몇십 배 비싼 걸로 바꿔놨는데 내용은 여전히 적혈구 달라붙었는지 안 달라붙어 있는지 이것만 보고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훨씬 그보다도 복잡한 기계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건강하고 행복할지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살다 보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 독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독이 되는지 좀 내 몸 사용 설명서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와 내 몸 사용 설명서 8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가 내 몸에서 어떤 기전에 의해서 해독이 되는 것인지, 그 원리에 따라서 내 몸을 건강해지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법 8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랄지라도 이 내용대로 하나씩 둘씩 잘 관리하면은 질병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톡스의 원리대로 하나하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향순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은 72kg의 체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57kg으로 체중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디톡스를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살 빼는 디톡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살은 빠집니다. 그러나 살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건강은 더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디톡스의 기전에 따라서 디톡스를 했기 때문에 살도 그냥 굶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병원에 가니까 공간 지능이 20% 정도 상실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딱 내리면 매번 다니던 데인데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도 찾지 못하는 그런 치매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3개월, 4개월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또 지방간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었고 고지혈증이 있었고 요로결석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보따리채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에서 온 윤향순입니다. 저는 처음에 백체등을 찾아온 곳은 김강수 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듣고 박사님을 알게 돼서 꼭 한번 참석해야지 했는데 그때는 좀 건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달 안에 한 7kg, 100kg가 늘어나면서 71kg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한 15년 지금 신장내과를 일산병원에 그 유명하다는 박사님한테 계속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받다가 지금은 최정에 와서 3개월에 한 번 받는데 아마 여기서 돌아 나가면 아마 병원은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지혈증, 혈압, 여기 와서 한데 지방간, 요로결석, 단백뇨, 하여간 굉장히 지금 병원에서 받은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검사했을 때 32가지 중에 24가지만 다 진행에 좋은 과정이 있고 지금 8가지는 완벽하다 하는데 제가 작년에 뇌검사를 했을 때 오른쪽 뇌가 한 20%가 공간 지능을 잃었대요. 그래서 순간에 가다가 어디를 대긴 곳인데도 순간에 깜빡해요. 아무 데도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서 굉장히 좀 한 달 정도는 우울증에 걸렸는데 백도이든 하고 난 뒤에 어느 날부터 제가 서울을 갖다 놔도 방향을 제가 아는 거예요. 혼자 가서 찾아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제가 제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나 저것도 안다 저기도 안다 저기 가면 어딜 간다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왔을 때 검사했는데 그게 100%가 괜찮아졌다. 그리고 제가 느껴요. 그리고 지금 주스를 잘 먹어서 그러는지 지금 현재 눈이 침침해서 돗배기를 먼저는 갖고 와서 했는데 요번엔 돗배기 아예 안 갖고 왔습니다. 안 쓰고 있고 좋아진 거는 그동안에 지금 11월 23일 날 제가 입소해서 지금 4번째 과정에 왔어요. 돈 사실은 얼마 안 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도 뭐 45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한 번씩 하면 13kg 빼고 요요는 한 2년 정도 가면 바로 그 밑에까지 가면 또 다시 하겠지. 한 7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서 제 몸을 치료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15kg, 앞으로 6kg를 더 빼야 된다는데 요번엔 다 빼고 나갈지 모르는데 뿌리법으로 집 리모델링 지금 62인데 지금 이제 오늘 걸어보니까 날아간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다 수리 이제 고치고 난 뒤에 이제 가구 들여놓는 정도 이제 저는 리모델링 하면 완벽하게 30대 몸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62kg, 63kg를 32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저는 집에서 재면 56kg 조금 넘어요. 요거는 57kg더라고요. 근데 그게 31, 2 때 몸무게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걸 깨기가 굉장한 집에 돌아가서도 다이어트 하면서 그리고 박사님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잘하다가 오리고기 3절을 먹고요. 구질이 온몸에 다 돋았댔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고 그 과정이 왔는데 이 고통을 이제 다 벗어난 것 같고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따라서 지금 15일을 굉장히 힘들게 지금 빼서 지금 다음 주까지 있다가 하기로 그리고 5월달에 6월달에 한 번 더 들어오면 완벽하게 20kg 완전히 빼고 이제 제가 30대 몸매로 살 것입니다. 마음도 30대로요. 또 금요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윤향순 씨 몸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단시간 내에 체중이 쫙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속에 있는 질병들이 보따리째다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냥 사라졌다, 치료됐다 그러면 꼭 돌팔이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해독 기전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분이 어떤 원리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가능했는지 한번 의학적으로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는데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내 몸 사용 설명서 바로 해독 기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속으로 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입술에다가 첫 번째 방어전선을 세워놓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독소 먹어놓고 이거 해독기전이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입술에다가 어떤 음식이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알아서 여기에 독소가 많은 것은 아예 파수꾼을 세워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건강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할 수 없이 일부의 독소는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독 기전의 2차 방어 전선을 우리 이 장에다가 세워놔야만 됩니다. 설령 독소가 입으로 들어왔고 식도를 걸쳐서 위장으로, 소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 있는 곳까지 내려가면은요, 독소가 가야 될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쭉 장을 타고 대장, 직장을 걸쳐서 항문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설령 들어왔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장에 육모라고 하는 털이 나풀거리고 있고 그 육모 사이에 소장벽 사이로 이 독소가 몸속 깊숙이 들어오는 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림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수꾼을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배치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것들 중에서 영양소는 너는 내 몸에 필요하니까 들어와 하고 이 소장문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허락을 하고, 만약에 독소가 음식물과 함께 섞여져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림파구가 구별을 하면서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소장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항문으로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파구가 어느 정도 똑똑할 경우에는 분별력이 좋아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걸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들어오려고 해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여전히 이 독소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차 방어전선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주고 조금 들어오는 것을 얘가 처리하게 되어 있지, 너무나 많은 독소를 먹어주면 여기에 있는 림파구는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칠 거예요. 그럼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독소인데도 독소를 걸러주지 못하고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2차 방어전선이 뚫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가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면서 수많은 질병을 이제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할 수 없이 들어온 독소는 일단 기름덩어리로 보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대부분의 독소는 지용성 독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가 기름종이 속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저기 찌르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해독의 장기 간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에서는 아무리 기름 보따리에 싸놨다 할지라도 독소가 그대로 우리 몸속에 방치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해독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굶으니까 살은 빠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간에서는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으로 나뉘어져서 해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1단계 해독을 좀 살펴보면요, 기름종이 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내가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단계 해독은 지용성 독소를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1단계 해독입니다. 그런데 이 지용성 독소가 보따리 풀면서 수용성 독소로 나오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도와주는 친구가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학계에서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하면 무조건 물만 마시면서 디톡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단계 해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소를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 효소의 도움으로 의학 교과서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하여튼 산화 해독 반응, 환원 해독 반응, 가수분해 반응, 여러 가지 효소의 도움으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놓는 것, 이게 1단계 해독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단계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독소를 보따리를 막 풀어 제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먼지를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프리 레디칼, 바로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디톡스를 하면은요,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1단계 해독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나오자마자 풀어주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효소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합니다.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산화 주스를 짜서 마시면서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이 잘 진행되고 그때 나오는 활성산소들을 다 풀어 제쳐주면서 몸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됐으면 빨리 2단계 해독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종이 속에 쌓여있던 독소보다도 1단계 해독으로 그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져 나오면 벌거벗은 독소가 오히려 기름 종이 속에 쌓여있던 독소보다도 독성이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몰라도 일단 디톡스를 하면은 대부분 디톡스가 1단계 디톡스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빨리 2단계 디톡스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해독 2단계는 뭔가? 수용성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 2단계 해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다시는 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그냥 나가지 않으니까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가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소를 수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주면서 해야만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돼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 해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갑 역할을 해주는 그 영양소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미노산도 있고 글루타치온도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포합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미노산과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먹으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 이런 적절한 영양소를 최소한으로 먹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해독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백투에덴 디톡스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이것을 의학 교과서에서는 포합 과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포합을 딱 수갑을 채워서 독소들을 몸 밖으로 버리는데 나가는 통로가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는 어디로 버리는 게 좋을까요? 바로 혈관 제일 끝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멍, 바로 피부에 있는 땀구멍을 통해서 버려주면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톡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독소가 붙어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오면, 즉 1단계 해독은 진행이 됐고 아직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집이 너무 더럽습니다. 대청소 좀 해야 되겠다. 먼지 털이개로 털기 시작을 했어요. 청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내버려 뒀을 때보다도 방 안이 더 독소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 조직에 붙어있던 독소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우리 몸속에서는 독소가 더 많이 흘러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단계 해독으로 빨리 몸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옛날에 있었던 곳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이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메스껍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약도 주지 않았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저는 이것을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과 같다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천지개벽의 일들이 며칠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준비하고서 이 디톡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버려줘야 될 텐데 땀구멍으로 땀과 함께 독소를 버려줘야만 몸이 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땀을 흘려줘야만 됩니다. 운동을 해서라도 땀을 흘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찜질을 해서라도 땀을 흘려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족욕을 통해서라도 이 땀을 흘려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는 족욕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열 아주 좋은 수소 찜질방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땀구멍으로 이 독소를 빨리 배설을 시켜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면 좋을까? 대동맥 속에 붙어있던 산화 콜레스테롤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싹 중화시키니까 그 콜레스테롤 지방질들이 혈관 벽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얘는 어디로 버려주면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을 혈관을 타고 끌고 가서 심장으로 가더니 오줌으로 다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독소 중에 하나가 기름기입니다.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도 그 속에 섞여 있을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이 디톡스를 하면서 심장으로 모여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심장에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이 이리저리 얽혀 있습니다. 역삼투압 필터처럼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녹아서 한꺼번에 여기로 쏟아져 밀려온다고 하면은 그 사구체에 있는 가느다란 실타래 같은 모세 혈관이 기름기로 다 찌들어가지고 막혀버리고 망가질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몰라도 알았어요.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항산화 주스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에다가 특별히 모든 기름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이 배뇨 효소를 넣어서 그 차를 하루에 12잔씩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떨어져 나온 기름기들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소변이 줄줄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이 독소들을 다 배설시켜 주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에서 해독이 된 독소는 일단 그 밑에 있는 쓸개 주머니로 보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쓸개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버려주는 길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소장, 대장을 걸쳐서 항문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든 디톡스 시스템은 금식할 때만 가동된다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변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들어와서 밀어내야만 이 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독소가 장으로 나가고는 있지만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변이 나가지 않고 잘못하면 그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은 항문에다 관을 넣고서 뭐 숯가루 물이든지 아니면 커피든지 레몬이든지 이런 물을 집어넣으면서 관장을 하게 합니다. 저도 한 5년 이상 이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하면 독소가 다시 재흡수되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위에서 아래로만 독소가 나가던 것이 거꾸로 들어오니까 이게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꼭 몇 프로는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사람, 실수해서 침대 다 뭘로 더러워졌다는 사람,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죽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일부는 꼭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의사들 800명이 개발한 그 관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의 원리대로 이 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지 물이 거꾸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긁어내리게 돼 있질 않아요. 관장은
이게 습관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변을 보게 하는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주면서 너무 자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을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숙변과 함께 잘 빼주게 하는 기가 막힌 효소를 이제 개발을 했고, 그것을 디톡스하는 기간 동안에 먹으면서 했더니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디톡스 기간 동안에 변이 쫙 빠지고, 숙변이 많은 사람들은 숙변도 빠지고 새카만 것도 빠지고 별의별 독소들이 다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힘들지도 않고 너무나 깨끗하게 되면서 이 내장에 있는 지방질과 더불어 이 숙변들까지 싹 청소가 알게 모르게 되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